지금 우크라이나전을 보면 우크라이나군은 마치 전사처럼 싸우고 러시아군은 살기 위해 항복이나 취역적 후퇴를 서슴지 않는 것을 보며 군사 2위의 강국이 어떻게 저럴 수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의문은 침략군과 방어군의 전쟁을 대하는 차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러시아는 수백만이 죽어가며 독일군을 막아낸 역사가 있습니다. 그 시절 러시아는 독일에 비해 무기도 전략도 뒤처져 있었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국민을 총알바지로 쓰면서도 국민들은 그걸 받아들이며 독일을 격퇴해냅니다. 그러나 지금 똑같은 지역에서 러시아는 예전의 독일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1592년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 20만은 조선을 침략합니다. 200년의 평화를 누리던 조선에게 전쟁으로 단련된 왜군은 어린아이를 쓰러뜨리듯 손쉬운 승리를 초기에 가져갑니다. 이순신이 한포전을 통해 근접전을 피한 이유 중 하나가 단병접전으로 왜군을 이길 수 없다 판단해서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명나라의 척계강이 왜구 한 명을 상대하기 위해 명군 12명을 한조로 짜 원항진을 만든 이유가 11명의 명군이 한 명의 왜군을 이기기 힘들 만큼 왜군의 검술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왜군을 금산전투에 700명의 의병은 수천의 왜군을 막아내며 전쟁은 병사들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습니다. 왜 700명이 한 명도 달아나지 않고 모두 죽으면서도 적과 싸웠을까? 이유는 자신이 이곳을 지키지 못하면 바로 자신의 동네와 가족이 학살을 당하기에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침략자는 싸워 이겨 살아 돌아가려 하고 방어군은 죽어서도 자신의 지역을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자신의 가족을 잃고 우크라이나군에 입대한 군인이 말했습니다. 러시아에게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몇 배로. 그 군인에게 자신이 살고 죽는 것은 중요치 않아 보였습니다. 또 전선에 지원하며 SNS에 친구에게 이런 말을 남긴 군인도 있습니다.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 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200만 명의 남성을 징집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만을 가지거나 거부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침략을 당해 지켜야 하는 정당한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며 죽어가고 있자 정권에 불만을 가지며 징집을 거부하며 해외로 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유 없이 죽어야 하나? 난 해외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만약 러시아가 침략당했다면 그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전쟁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국민들은 나라를 버리지 않고 견뎌줘서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국민들보다 훨씬 안전한 곳에 있었지만 국민들은 전쟁의 구심점으로 나라를 지킨 그에게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푸틴은 어떻습니까? 언론이 통제돼서 그렇지 그에게 엄청난 비난과 원망이 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보며 전쟁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스레 느낍니다. 2차 대전 때 영국의 수상 처칠은 말합니다. 국민에게 희생과 의무만을 강요해 송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 국민들을 전쟁에 보내야 하는 나를 이해해달라 읍소합니다. 그 읍소를 영국의 국민들은 받아들입니다. 이를 보면 전쟁으로 인한 원망이 침략국은 지도자에게, 방어군은 침략군에게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보며 우린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한 나라를 우선 만들어야 한다는 걸 역사의 교훈을 역사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